네, 다시 그날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가나요? 네, 오늘은 1997년 1월 20일로 97년. 가보려고 네. 합니다.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무기수 신창원이 탈옥을 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사실 촉법소년법 얘기도 했지만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렸을 때 도둑질로 시작해서 네. 처음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반복적으로 결국은 이제 무기수에서 탈옥까지 감행하는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신창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탈옥한 후에 무려 2년 6개월 날수로는 907일 동안이나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를 네.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홍승표님 이 코너 찐좋아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코너 네. 찐좋아.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여러 차례 경찰이 신창원 검거에 실패를 했는데 거의 눈앞에서 놓치다시피 그래서 신창원 신드롬까지 잃었어요. 뭐 네. 부자에게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진실이 의적이다. 아닌데 네. 마치 무슨 의적이 되는 네. 것처럼 그렇게 막 영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신창원은 탈옥 기간에 빈집을 털고 금품을 갈취하고 이렇게 했던 돈이 당시 5억 원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5억이 97년에 5억이 얼마 정도일지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더니 네네. 당시에 은마 아파트 34평형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그 돈으로 도주를 이어왔던 거죠. 네. 네. 신창원의 탈옥과 그리고 검거까지 이야기가 이제 뭐 길고 재밌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치사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부산에서 남희력 기자가. 오늘 새벽 6시 부산교도소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감방에는 신 씨를 포함해 7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3사동 건물 2층 6호 감방에 수감돼 있던 신 씨는 변기옆 통풍구 철망을 절단기로 끊고 감방을 탈출한 뒤 건물 외벽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교도소 내에 교회 신축공사장에 임시로 설치한 철문을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도소에서 2km가량 떨어진 창우농원에서 탈주범이 옷가지와 자전거를 훔친 사실을 밝혀내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 김제와 서울 등지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탈주범을 잡으려던 경찰이 허술한 검거 작전으로 다 잡은 범인을 놓쳤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남정빌라 3층 지난 1월 부산교도소를 탈출한 무기수 30살 신창원 씨가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은 신 씨에게 가스총 2발을 쐈고 신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30분이 지난 뒤 신 씨는 집을 빠져나와 승용차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공을 세우기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탈옥수를 잡으려다 다 잡은 범인을 놓치고 만 셈입니다. 경찰이 탈옥범 신창원을 또 놓쳤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충남 천안에 애인을 만나라고 한 신창원을 경찰 2명이 잡으러 갔다가 격투 끝에 놓쳤습니다. 경찰은 게다가 권총까지 뺏겼습니다. 내가 잡아서 특진하겠다는 공여심이 또 이를 그르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을 또 놓쳤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고향마을에 나타난 신창원은 주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렸지만 경찰관을 밀어제치고 달아났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주민이 사는 주민인데 낚시질을 하러 왔다. 근데 시민은 아니게 낚시로 건전한 시민을 어디서 건물에 두냐고. 그러나 고분고분한 척 낚시꾼 행세를 하던 신창원은 방심한 경찰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저곳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신창원은 부산교도소에서 탈출한 뒤 충남 천안, 경기도 평택, 다시 천안, 고향인 전북 김제 등에서 모두 4차례나 도주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권총까지 뺏겨가며 신창원에게 오히려 제압당하는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오늘 서울에서 경찰과 맞부딪혔지만 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창원과 격투 끝에 놓쳤다고 발표했지만 MBC 취재진이 만나본 목격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을 거의 뺏겼더라고요. 거의 뺏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창원이는 그때 총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경찰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일단 총 놓고 하자는 속으로 애원조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그 애걸복걸 하는 형식으로. 신창원이 탈옥한 지는 1년 반이 됐습니다. 그 사이 신창원이 경찰을 따돌린 건 오늘까지 5번, 번번이 경찰을 조롱하듯 달아났습니다. 은신처를 덮쳤지만 낌새를 챈 신창원은 도주했고 오히려 장애인 수용시설에 100여만 원을 기부하는 돌출행동마저 했습니다. 요즘 PC통신에는 신창원이 불쌍하다는 얘기에서부터 신창원보다 더 큰 도둑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신창원을 감싸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는 결국 왜곡된 우리 사회의 반영이고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흉악범인 그를 대도 또는 홍길동에 비유하여 신길동이라 부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에 대한 책자나 만화가 인기를 끄는 등 신창원 신드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탈옥한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알록달록한 티셔츠와 하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신창원 씨 한마디.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신창원이 검거되기까지는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탈주범 신창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수강도 강간죄 등 2개 제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편지를 한 시민단체에 보내왔습니다. 저는 의적이 아닙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5장의 편지지에 또박또박 눌러쓴 답장에서 신창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을 우상처럼 여겨 절대 미화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동경하다 보면 남는 것은 후회스러운 범죄자의 모습밖에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한 깊은 회한도 편지 곳곳에서 묻어나왔습니다. 재소자들 중에는 가정폭력과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2년 반이나 추격하다가 검거를 결국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눈앞에서 놓친 적도 있고 맞아요. 좀 공조를 부실하게 한 적도 있고 맞아요. 네, 경찰의 과실이 참 많았어요. 저때. 맞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저때 뭐 놓친 게 이제 구체적으로 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검거 실패를 하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 문책 인사를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대상이 된 경찰이 57명이나 됐대요. 당연히 관리자급도 문책을 받았겠죠. 이러다 네. 보니까 경찰서장, 그러니까 총경급이 거의 20명 가까이 날라갔대요. 네, 뭐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경찰 인사는 신창원이 한다라는 잊지 못할 얘기까지 있었대요. 이게 잊지 뭐 못할 얘기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근데 당시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뿌린 수배 전단이 460만 장. 네. 시민들 신고도 5,500건 정도 됐고요. 마지막에 사실은 검거됐을 때도 시민의 제보가 네.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그리고 그분은 경찰에 특채돼서 현재까지 경찰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민승 님이 다시 그날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2014년에 김선일 씨 피살 네. 사건을 다뤄주시면 안 되냐.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날 기억하고 제가 이때 야근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때 기억납니다.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가 제 기억에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시기를 맞추지 않습니까?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시 네. 그날이니까 저희가 바로 가을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영상 마지막에 또 나오긴 했는데 이 탈옥과 관련해서 또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맞아요. 지금도 복역 중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무기징역에다가 네.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이제 받고 복역 중인데 수감 생활하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중퇴 학력이었는데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뭐 꽤 모범적으로 복역하고 있다로 알려져 있다가 2011년에 돌연 자살 시도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굉장히 위중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복역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낙 당시 희대의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도 가끔 뭐 근황이 전해지고 있긴 해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소년범들을 상담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본인도 소년범으로 처음 이제 네.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바른 길로 인도가 됐으면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쉽고 편한 길을 택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만 더 일찍 반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탈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것도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받았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일반 단순 도망이면 징역 1년 정도 추가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질렀던 그 도주 중에 저질렀던 뭐 도둑질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뭐 강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무리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가석방 이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렵고 영원히 사회와는 격리된 걸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반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25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코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채팅창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다 시그널이라는 코너인데요. 금요일 이 시간마다 과거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M라운지 채널에 가시면 지금 제가 전달해진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M라운지에 가셔서 본 영상, 전체 영상 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년 전에 오늘로 돌아가 봤습니다. 8초 후에 승모미남이 전하는 권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